토요일 새벽 3시에 테슬라 주식을 샀습니다. 미국장은 닫혀 있었어요. 증권사 앱도 아니었고요. 체결까지 3초 걸렸습니다. 다들 이런 걸 코인판 장난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장난감에 뉴욕 증권거래소 주인이 2억 달러를 걸었어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밤 10시 반, 11시 반까지 버텨보신 적 있으시죠? 커피 마시면서 개장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더 답답한 건 주말이에요. 금요일 밤에 악재 터지면 월요일 밤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되잖아요. 환전 수수료에 시차에 미국 주식은 좋은데 과정이 참 별로예요. 오늘 이 답답함을 누가 부수고 있는지 끝까지 팝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연료가 되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단어 하나예요. RWA, Real World Asset. 우리말로 하면 실물 자산이에요. 현실에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코인처럼 사고 파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해봤어요. 뮤직하우에서 음악 저작권 조각 사고, 카사에서 건물 조각 사고, 빌딩 한 채를 케이크처럼 잘라서 나눠 갖는 발상이요. 그게 다 같은 뿌리입니다. 근데 판이 커졌어요. 지금 온체인 실물 자산 시장이 317억 달러가 넘습니다. 원화로 44조 원이에요. 1년 만에 3배가 됐어요. 성장 속도가 좀 무섭죠. 그리고 이 판에 세계에서 제일 큰 손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록이요. 이들이 만든 토크나 국채 펀드 하나가 벌써 25억 달러를 모았어요.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모든 주식과 채권이 토큰화될 수 있다고요. 국채, 금, 부동산까지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빠르게 크는 게 있어요. 주식입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토큰이 돼서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365일이요. 주말 새벽에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 주식이 어떻게 코인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100년 전 뉴욕에 있습니다. 자, 1927년 뉴욕으로 가볼게요. 그때 미국 부자들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유럽 주식을 사고 싶은데 런던 거래소까지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JP모건 계열 은행이 꾀를 하나 냅니다. 영국 셀프리지 백화점 주식을 은행이 대신 사서 금고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주식 나타났다는 증서를 팔았어요. 이게 ADR, 미국 예탁증권의 시작입니다. 처음 반응이요. 다들 의심했어요. 주식도 아니고 웬 종이 쪼가리냐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ADR 프로그램만 2200개, 70개 나라 주식이 이걸로 미국에서 거래돼요.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 것도 이 계보고요. 심지어 SK하이닉스도 ADR로 해외에서 거래됩니다. 종이 쪼가리가 표준이 된 거죠. 토크나 주식은 이 공식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진짜 주식은 금고에, 유통되는 건 증서, 금고가 은행에서 블록체인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100년 전 그 장면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점도 분명해요. ADR은 미국 규제 안에서 배당도 의결권도 챙겨주는데 토크나 주식은 아직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뜯어볼게요. 지금 바이빗이나 크라켄에 들어가면 테슬라 X라는 게 팔려요. 이거 사면 뭘 갖게 되는 걸까요? 테슬라 주식?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환권이에요. 저지섬이라는 곳의 회사가 발행한 교환권이요. 저지섬은 영국 옆에 있는 인구 10만짜리 작은 섬인데요. 금융회사 세우기 좋게 판을 깔아둔 곳이에요. 구조는 이래요. 발행사가 진짜 테슬라 주식을 사서 미국의 규제받는 수탁사 금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주식 한 주당 토큰 한 개를 찍어내요. 1대1 담보라는 게 이 얘기예요. 놀이공원으로 비유해 볼게요. 지하 금고에 금괴를 쌓아두고 손님들한테는 금 교환권을 파는 거예요. 교환권도 가치는 있어요. 금고에 진짜 금이 있다는 걸 다들 믿으니까요. 근데요, 교환권은 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리는 게 뭔지 뜯어보죠. 첫째, 의결권이 없어요. 테슬라 주총에서 투표할 권리는 금고 주인 거지 교환권 주인 게 아니거든요. 둘째, 배당이 현금으로 안 들어와요. 대신 발행사가 그 돈으로 주식을 더 사서 내 토큰 수량을 늘려줍니다. 자동 재투자인 셈이죠. 셋째, 발행사가 망하면요. 금고 자산은 분리보관이라 이론상 돌려받게 설계돼 있어요. 어디까지나 설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이 미국 주식 토큰 정작 미국인은 못 삽니다. 자기네 회사 주식인데 자기네 국민만 유리창 밖에서 구경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유는 규제예요. 미국 증권법엔 아직 정식 통로가 없어서 발행사들이 미국인을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랑 아시아가 먼저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림 2021년에도 있었습니다. 바이낸스가 테슬라 토큰을 팔았거든요. 4월에 출시해서 7월에 사라졌어요. 딱 3개월이요. 독일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이에요. 증권 설명서도 없이 주식을 파냐? 벌금 최대 500만 유로 이 한 방에 접었습니다. FTX도 토큰 주식을 팔았어요. 결말은 아시죠? 22년에 거래소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고객들 돈은 지금도 파산 법정 서류 더미 속에 있고요.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르냐? 그땐 허가도 설명서도 없는 미러링이었고 지금은 규제받는 법인이 감사받고 준비금 증명까지 매주 공개해요. 결정적으로 미국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됐고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큰화 될 수 있다면 토큰화 할 것이다. 말만이 아니에요. 나스닥은 토큰화 주식 거래를 이미 승인받았습니다. 그것도 진짜 주식이랑 똑같은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토큰화 주식시장이 지금 얼마냐? 아직 17억 달러 수준이에요. 작지만 1년 전엔 거의 0이었습니다. 플랫폼 하나가 벌써 10억 달러를 넘겼고요. 발행사별로 경쟁이 붙었어요. 크라켄은 아예 발행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로빈후드는 유럽에서 2,000개 넘는 종목을 토큰으로 팔고 자기 전용 블록체인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한국은요? 국내 거래소에는 아직 없습니다. 업비트에서 테슬라 토큰 못 사요. 대신 법이 먼저 움직였어요. 올해 1월에 토큰 증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내년 2월 시행이고 내년 초엔 전용 시장도 열릴 예정이에요. 증권사 수십 곳이 이미 줄 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장밋빛이죠? 이제 반대쪽 얘기도 해야 공평합니다. 첫 번째 문제, 유동성이에요. 같은 엔비디아 토큰인데 발행사마다 가격이 따로 놉니다. 하나의 큰 호수가 아니라 작은 웅덩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웅덩이가 얕으면 가격이 튀어요. 토큰화 금은 실제로 한 거래에서 68%의 프리미엄이 붙은 적도 있습니다. 본장이 닫힌 주말이나 새벽엔 기준 가격이 없으니 진짜 본주랑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4시간의 그림자죠. 두 번째는 담보의 구멍이에요. 약관을 열어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담보가 항상 기초 주식이 아닐 수 있다. 거래소가 1대1 담보를 직접 검증하지는 않는다는 문구도 있고요. 광고 문구랑 약관은 온도가 다릅니다. 이거 사기 전에 한 번은 보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세 번째는 근본 질문이에요. 미국 증권사 찰스 슈왑은 이렇게 짚어요. 주식은 이미 온라인으로 잘만 거래되는데 굳이 토큰이 왜 필요하냐? 월가 큰 손들도 반발해요. 시타델 쪽은 정식 심사 없이 가는 건 규제 우회라며 소송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시장은 1년에 3배씩 크고 있고 실체는 주식이 아니라 교환권이고 규제 문은 열리는 중이에요. 그럼 이 전쟁 누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거래소별로 성적표를 깔아보겠습니다. 바이빗은 남이 만든 토큰을 가져다 상장했고 크라켄은 발행사를 인수했어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전공법으로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바이낸스도 재진출을 준비하는데 작년 10월 대규모 청산 사태 이후로 신뢰 회복이 숙제로 남아있죠. 그리고 세계 2등 거래소 OKX 차례입니다. 7월 16일 OKX가 통합 토큰화 주식이라는 걸 현물로 상장했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다 있습니다. 통합이 핵심이에요. 발행사가 달라도 같은 종목이면 한 창구로 모읍니다. 아까 그 웅덩이 문제를 정면으로 친 거예요. 근데 OKX 뒤에는 더 큰 이름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인이요. 나이스의 모회사 아이스가 올해 3월 OKX에 2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평가액 250억 달러짜리 계약이었습니다. 6월엔 아예 반반 합작사까지 세웠고요. 목표는 나이스 상장 주식의 토큰화, 지금 미국 당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작사 공동의장인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뉴욕 증권거래소 정문을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100년 전에 ADR이라는 다리를 놓은 것도 결국 은행이었잖아요. 이번 다리도 짓고 있는 건 코인판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코인 거래소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차세대 증시 인프라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통 금융과 손잡은 쪽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건 제 해석이고 매수 권유도 아닙니다. 토크나 주식은 본주가 아니라는 것부터 기억하시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토크나 증권 이미 사봤다. 아니면 2번 본주 아니면 안 산다. 3번 일단 지켜본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엔 오늘 이야기했던 RWA가 우리 삶에 녹아들기 전 코인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그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존버 전략실이었습니다.